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33과 한국의 법 집행 및 분쟁 해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요, 그 전에 사회 구성원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A라는 의견이 있고 B라는 의견이 있고 C라는 의견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 모아서 어떤 결론을 좋은 의견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합의라고 얘기합니다. 합의. A라는 의견, B라는 생각, C라는 주장,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모아서 하나로 좋은 결론을 만든 것이 합의인데요. 합의와 그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좋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지혜를 가지고 만든다. 그런데 이 사회 구성원은 뭡니까? 대한민국 법이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민, 한국 국민이 되겠죠. 한국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왜 국회의원이 만듭니까? 국회의원은요, 국민들이 뽑은 대표예요. 그런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합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와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유는요, freedom 이렇게 되고요. 권리는 right.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한다라는 거고요. 사회 질서 유지. 자, 질서의 반대 개념을 찾아봅시다. 혼란, 케이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혼란이죠. 혼란스러운데, 질서라는 것은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질서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요, 위험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 안전합니다. 그것을 안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법을 좀 보면요, 이 법에는 민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자, 민법은 뭐냐면요,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갈등, 분쟁, 싸움, 다툼, 이런 일들이 생겼죠. 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해결하냐? 가장 좋은 방법은 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래서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하자. 좀 더 어려운 말로 법에 의거해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기준을 놓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하자. 국민들이 갈등, 분쟁, 싸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법대로 하는 것을 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민법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재판을 하겠죠. 자, 법대로 하고 싶으면 재판을 해야 되죠. 이런 재판을 민사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사재판. 형법은 무엇입니까? 형법은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을 합니다. 그때는 경찰 그리고 검찰, 이런 사람들이 이 범죄자를 잡아서 그 다음에 처벌해주세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형법이 적용이 되는데, 형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것을 형사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범죄라는 말을요,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다, 칼로 찌르다, 사람을 때리다, 다른 물건을 훔치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행동을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범죄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 범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범죄를 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분쟁, 다툼, 싸움, 갈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것을 하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법. 자, 우리 교재 영어로 나오는데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을요 사법부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재판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 재판을 할 때는요 최종 결정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판사예요. 이 판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법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삼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삼심제도라는 것은 이 심이 재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재판을 3번까지 할 수 있다. 3번이요. 3번 어떻게 하냐면, 자, 1심, 첫 번째 재판이죠. 그거를 보통은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죠. 법관이 판결을 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로 다시 합니다. 2심을 해요. 어디에서 하냐면 고등법원에서 두 번째 재판을 하는 거죠. 또 판결이 났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실제로 3번째 재판을 합니다. 3심이죠. 그건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판결이 나는데 이 판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번까지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심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교재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는요 경찰과 검찰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범죄자를 잡아요. 그런데요 범죄자를 잡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 C라는 여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였는지 몰라요. 자, 살인사건이죠. 어떤 사람이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마 이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는 범죄자라고 하지 않고 범죄 용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용의자, B라는 용의자, C라는 용의자를요 다 잡습니다. 일단 잡아서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을 수도 있고요. 용의자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잡아들이다를 다른 말로 땡땡하다. 뭐라고 합니까? 체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또는 용의자를 체포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누가 죽였어요? CC 이 여자가 죽였군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범죄자가 결정이 되죠. 범죄자가 결정됐고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바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요. 처벌 신청을 사법부에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경찰과 검찰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검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자, 경찰이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경찰은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일은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이 몸이죠, 몸을.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됩니다. 다치지 않도록요. 그러니까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의사고요. 그 다음에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은 경찰이 하는 일이죠. 범죄를 얘기했고요. 범죄를 미리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범죄가 진행 중이에요. 자, 여기는 전이고요. 여기는 진행 중입니다. ing예요. 그러면 막아야 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막는 것을 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수사라는 것은 조사하다. 그런데
찾아서 조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순서가 바뀌었네요. 찾다 그리고 조사하다 그 다음에 증거를 모으다. 증거를 모으는 것을 수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고 찾아서 조사하는 것을 수사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범죄 사건이 있으면 어떤 일인지 찾아보고 증거를 모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수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통경찰,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음주운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지키는 것을 교통단속이라고 하고요. 위해를 보면 위험한 일, 그 다음에 해롭다, 해로운 일. 그래서 위험한 일, 해로운 일을 막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질서를 유지하다, 유지하다는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쭉 질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경찰이 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검찰이 하는 일은 뭘까요? 범죄를 수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범죄 수사.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서 같이 하고요. 이 검찰이 경찰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시를 내리면 경찰이 조사를 하죠.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법 집행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경찰, 그리고 법원 사법부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같이 조사를 하고요.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 법 집행 신청, 처벌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겠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경찰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경찰서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경찰서는 좀 큰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작은 기관은요, 지구대, 경찰 지구대라고 얘기합니다. 지역마다 아주 작은 동네마다 있는 것을 지구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좀 크다, 그 다음에 지구대는 좀 작다. 그런데 우리는 전화만 해도 됩니다. 112로 전화만 해도 경찰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경찰이 필요할 때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의 법 집행 및 분쟁 해결, 즉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법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 한국의 법 집행 및 분쟁 해결. 1. 한국인에게 법이란 무엇일까?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지켜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각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고 사회 질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민법과 형법을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권리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각 개인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민법이 분쟁 해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형벌의 내용이 정해져 있다. 형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어기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적용하여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사법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법원을 사법부라고도 부른다.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법관이다. 법관은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민법을 적용하여 개인 간의 다툼 해결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민사재판이라고 하고
형법을 적용하여 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민사재판은 개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재판을 신청한다. 2.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있다. 이를 법집행기관이라고 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집행기관은 직접 나서서 범죄 용의자를 잡아들여 조사하기도 하고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고소나 신고를 통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도 한다. 법집행기관의 수사 결과 용의자의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다. 법집행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교통단속과 위해 방지, 그 밖에 질서 유지 등의 일을 한다. 경찰서나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112에 전화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 역시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한다.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는 경찰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검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하고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 등에서 경찰과는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리하기 1. 한국인들에게 법이란 무엇일까? 사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임. 민사재판은 민법을 적용하여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임. 형사재판은 형법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임. 2.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경찰과 검찰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임.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범죄 신고 접수,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과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음.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자, 줄긋기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법원이라는 곳은요,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같다고 얘기했죠. 법원은 이쪽으로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 또는 법관이라고 얘기하죠. 판사, 법관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는데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사재판을 하죠.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 절차는 민사재판, 그 다음에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즉 범죄자를 얘기하겠죠.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법 절차는 형사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찰, 검찰, 법원, 국회가 있는데요.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고요. 국회는 법을 만들다, 법 제정이라고 써봅시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요. 경찰도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경찰은 체포를 하고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는 거죠. 검찰은 수사를 하고 거기다가 재판을 요청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뭇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한다. 누가요? 검찰이요. 어디에 청구합니까? 재판은 법원에서 하죠. 법원에 청구한다.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경찰과는 좀 다르다. 경찰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법 집행기관이 있는데요.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판사는 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아니요. 판사는요,
재판을 할 때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죠. 법원은 범죄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하는 국가기관이다. 자, 이건 경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하죠. 아니네요.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경찰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역시 검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아니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3과 한국의 법 집행 및 분쟁 해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34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34과에서는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